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촬영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도 이제 부원장님께서 같이 유튜브 촬영에 이제 참석해 주셔서 네. 오늘도 이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말씀. 네. 그래서 요즘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네. 요즘 어떻게 옆에서 보실 때 어떠세요? ADHD 환자분들이 좀 많죠? 네, 성인분들은 오셔서 딱히 우울하지도 않은데 집중이 너무 안 되고 계속 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경우가 정말 많고 근데 이제 진단을 해보면 ADHD라기보다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번아웃이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스스로 오기보다는 이제 엄마나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고 둘이 엄마랑 아빠랑 상의해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오는 경우도 꽤 있고 근데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냥 반반 정도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ADHD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근데 대부분의 호소하는 증상들이 대부분 그런 학습이나 그런 능력 관련해 가지고 연관을 해서 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ADHD 아니에요? 라고 다 물어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ADHD 치료제 처방률이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그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이미 다른 병원에서 컨설턴 메디키넷을 복용을 해보고 오신 분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은 약을 한두 번씩 복용을 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ADHD 치료제를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다. 나는 ADHD 맞나 보다. 그죠? 사실은 ADHD 약은 어느 누가 먹어도 집중력과 기억력, 반짝? 이런 게 이제 반짝하는 이런 약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운동선수가 그 도핑을 해서 자기 본인의 어떤 실력을 더 이제 점핑을 했다고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냐? 라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DHD 치료제도 반짝 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올려주기는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한 가지는 약에 대한 의존성이 확 올라갈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어. 이 약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약을 먹고 내 퍼포먼스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따라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항상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실력,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추가적으로 약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미치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자들도 실제로 이제 처음에 드셨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약을 하루 이틀도 안 먹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너무나 좌절을 하면서 나는 이거 없이는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존감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뇌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뇌파 타입에는 이런 ADHD 치료제 같은 것들은 잘 맞지 않는다. 특히 이제 불안도가 좀 높으신 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그동안 경험해 왔던 또 약을 먹으면서 적응했던 이것 때문에 이거 쉽게 이거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도
지금 나는 컨서트 메디키넷을 먹고 어떤 회사에서 그나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약을 끊으면은 이 회사가 나한테 굉장히 실망할 거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나는 그러면 실직을 하게 되고 실업자가 되면서 나는 위험에 빠질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 근데 이제 계속 약을 복용을 하려고 하니 수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약이 없는 날은 뭐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약 용량, 증량. 저희는 이제 병원 방침 자체가 약을 그렇게 막 쓰고 몇 개 쓰고 이런 그 방침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습관이나 이런 걸 한번 고쳐보자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환자분들은 또 이제 그걸 계속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전 처음부터 그냥 아예 맛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다른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기저에 있는 증상을 먼저 조절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맞으시는 분들 그걸 설득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이렇게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죠. 그러면은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DHD가 병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애매한 질문인데 뭐 조선시대나 뭐 논경사회 때는 딱히 병이라고 하기도 애매했겠지만 그냥 좀 늑대 나이 아니면 약간 독특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됐겠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정말 뭐 초단위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 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따라오는 어떤 정신과 증상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는 보는데 그걸 꼭 병이라고까지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ADHD가 있는 정말 그런 친구들은 전두엽 뇌 발달 자체가 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하고 있고 나는 안 되고 비슷하게 레벨을 쫓아가려면 그냥 내용은 모르고 이래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떤 지식이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뭔가 이렇게 나아지는 쪽이 아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하고 여러 가지 왜 팝콘 브레인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순간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 막 그냥 떠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게 어떤 연관성이나 개연성 없이 막 튀어나오는 이런 게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뭐 컨서타, 메디키넷 이런 것들로 전두엽을 좀 쥐어짜내서 다른 아이들 레벨과 비슷하게 맞춰주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심리적인 의미가 이제 나도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상처를 좀 덜 느끼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런 스티뮬런트 치료라고 하는 게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학적인 경험이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성인에서는 아직 이제 크레스천인 거예요. 성인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으니까 성인기에도 그 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이 약이 없을 때 실제로 좀 어렵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새롭게 막 성인 ADHD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고 이미 나는 어렸을 때 별 그런 문제 없이 컸는데 지금 와서 어떤 것들을 하려니까 너무 이것저것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옆에 사람들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내가 ADHD인지 몰랐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컨서트들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집중력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신다고요. 당신 지금은 이제 모르셨지만 과거부터 뭔가 선망한 게 있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마치 잃어버린 나를 찾은 것처럼 내가 실제로는 ADHD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용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뇌는 지치고 뇌파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참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좀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ADHD 약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다림, 약간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고 그리고 그런 그 주변의 반응,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 뭐 주변에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못 따라간다고 그냥 막 와가지고 TMS 세게 올려주세요. 막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물론 TMS 세게를 올리면 뭐 조금 효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고 조금 실수해도 좀 넘어져도 괜찮다. 아유 뭐 그 나이엔 그럴 수 있지 하고 조금 넘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은 편안하게 좀 이 부분에 내가 이 부분은 좀 모자라지만 내가 다른 건 그래도 좀 괜찮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약을 먹어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치료를 하면 확실히 이제 먹으면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다 보니까 자존감이 이제 다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레지던트 때 그 교수님께서 항상 하신 얘기가 아이들 치료에 특별하게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고 그렇다면 아이들 치료에서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이들의 자존감 케어다. 그래서 엄마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좀 케어해주고 이런 걸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은 기본부터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 나름대로 고유의 그런 뭔가 어떤 하나의 인격체가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성장의 과정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